네, 구주차 2강 8.2절의 공통 소스 증폭기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소스 증폭기에서 여섯 번째죠. 이제 공피평 디플리션 모스펫 증폭기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보니까 얘는 공피평 모스펫이죠. 공피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스펫은 요 가운 이 원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알파벳 E를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렇게 분리되는 식으로 이 모스펫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모스펫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게 이 모스펫이죠. 좀 전에 본 거는 이제 우리가 D 모스펫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D 모스펫이고 P고 여기가 N 채널이 되겠네. 즉 여기가 요 부분이 N형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N 채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드레인, 게이트, 소스 이렇게 있을 때 소스가 지금 제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네. 그렇죠? 여기가 제로 바이어스 되었다라는 것은 여기 V의 소스 전압은 0V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소스니까 여기서 여기를 전압재면은 얘는 당연히 0V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잠겼네 아까부터. 그리고 여기가 이제 0V고 여기가 N 채널이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접지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양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 전압 강화가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V의 게이트, 여기가 게이트 단자니까 V의 G도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그냥 접지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게이트하고 여기 소스 간에 양당 간에 갈리는 전압도 몇이 될까? 그렇지, 얘도 0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로 바이어스 된 공통 소스가 공통인 N 채널 D 모스펫이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교류 신호원과 결합 커페이터를 통해서 FET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스 단자는 접지되어서 VS가 소스의 전압은 0V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RG도 전압 강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 N채널이라고 있어. 그렇지? N형 반도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전자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이죠. 그렇죠? 끌고 당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RG에서의 전압 강화도 없으니까 VG는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0V. 그러므로 여기가 0V라는 얘기는 여기 이렇게 VGS 이렇게 얘도 0V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D 모스펫 증폭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알아봤을 때 N 채널일 경우에는 그림을 너무 밑으로 그렸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ID가 드레인 전류 그리고 여기 VGS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모드로 동작한다라고? 그렇지, 이게 공핀 모드로 동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위로 가는 것은 어떤 모드? 그렇죠, 증가 모드로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D 모스펫일 경우에는 VGS 값이 0V일 때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얘기야. 이때 요거 갖고 동작점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이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이 VGS 값이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전류 ID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변화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D 모스펫 해석할 때는 이렇게 제로 바이어스 시켜놓고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호 전압에 의해서 VGS는 그래서 좀 전에 본 이렇게 공피평과 증가형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동작점 Q를 기준으로 해서 VGS가 신호 전압에 의해서, 즉 여기 신호 전압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신호 전압에 의해서 얘가 이러한 교류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신호 전압에 의해서 얘도
VGS 값도 이렇게 변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작점 Q가 여기도 있고 Q1, Q2가 이렇게 있으면 내려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전류 ID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해당되는 전류 그리고 요 지점에 해당되는 전류 해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뜨겠죠. 전류도 이렇게 흐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전압에 의해서 VGS는 0에서 상하로 변한다. 그래서 그림 8-14와 같이 ID도 따라서 같이 변한다라는 것이고요. VGS의 마이너스 변동은 VGS 값이 이쪽 마이너스로 변동할 때에는 얘는 디플리션, 즉 공핀 모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ID도 감소한다. 드레인 전류도 감소한다라는 얘기고 또 VGS가 0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이동할 경우, 변동을 할 경우에는 증가 모드가 된다라는 얘기야. 인핸스먼트 증가 모드가 되어서 ID도 마찬가지로 드레인 전류도 증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회로는 이러한 D 모스펫은 VGS가 0일 때, VGS가 0일 때 ID가 여기가 ID, SS가 되는 것이지. 그치? 드레인 소스 간의 그 전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ID와 ID, SS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가 되어서 JPS 경우보다 증폭기의 직류 해석이 쉽다라는 겁니다. 즉, ID 값을 알면 VD 값은 계산이 이렇게 당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VGS, 여기가 지금 소스 전압이 0인 거고, 그리고 여기도 0이잖아. 지금 VGS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0이다라는 얘기야. 그쵸? 0이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규격표 이런 거 볼 때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를 VD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드레인 전압. 여기가 드레인이니까. 여긴 바로 돼 있으니까. 접시로 되어 있으니까 D라고 쓰면 돼. 또는 이거는 V의 DS라고 해도 되는데 S가 0V니까 그래서 VD라고 쓰면 되는데 얘는 전체 걸리는 전압 VDD에서 뭘 빼주면 돼? 여기의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지. V의 RD를. 그러면 이 V의 RD는 어떻게 돼? 그렇지. 그 전압 강화는 V는 RI로 해서 RD 곱하기 ID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은 이렇게 VDD 빼기 RD 곱하기 ID로 쓸 수가 있고 또는 ID는 우리가 이제 포화 전류 해가지고 GS가 지금 0이니까 GS가 0인 거니까 그래서 드레인 특성 곡선 그리면은 여기가 V의 GS가 여기가 0일 때 요거를 보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가 ID가 되는 거고 요 ID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ID, SS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VGS가 0일 때 요거 ID는 IDSS다. IDSS는 이제 주어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쉽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요거를 갖다가 ID에서 표현하면은 ID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넘기고 해주는 거니까 VDD 빼기 VD에서 이거를 RD로 나눠주면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 RD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네. 이렇게 가고 RD의 ID 그리고 VD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 회로 해석하는 거랑 뭐 비슷한 거니까요. 그래서 VD는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 모스펫은 그래서 제로 바이어스 시켜가지고 회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쉬우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8-7 그림 8-15 이게 그림 8-15입니다. 그래서 IDSS가 드레인과 소스 간의 포화 전류, 최대 전류는 아니지. 지금 D 모스펫일 경우에는 최대 전류는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가 최대 전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는 IDSS고 IDSS가 되는 거고 이게 ID에 대해서 VGS를 표현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전달 특성 곡선 가지고 우리가 많이 여태까지 하던 내용들이죠. 이거 그림 8-15에서 IDSS는 200mA 그리고 전달 컨덕턴스는 200mg 지맨인 D 모스펫 증폭기로 사용하였다. 얘를 직류 드레인 전압과 직류 드레인 전압은 ID를 구하라는 얘기야. ID 직류 드레인 전압이라는 얘기는
전류가 아니라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ID가 아니라 뭐 구해? 그렇지. VD를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1번. VD를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VD. 그리고 교류 출력 전압을 구하라 라는 얘기네. 교류 출력 전압은 뭐야? 2번. V의 아웃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이것이 교류 출력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VD를 구하려다 보니 여기는 지금 제로 바이어스가 됐단 말이야. 그러므로 첫 번째 그냥 쭉 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VGS는 0V가 되는 것이고 0V일 때 VDS가 0V일 때라는 얘기는 VGS가 0V다라는 얘기는 이 곡선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달 특수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VGS잖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0V다라는 얘기는 ID 드레인 전류와 ID 드레인 소스의 포화 전류 IDSS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같다라는 얘기야. 즉 ID는 ID SS와 ID SSS와 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몇이라는 얘기야? 200mA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직류 드레인 전압은 VD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이지 이게 VD가 되는 거야. 이 VD는 전체 걸린 전압 VDD에서 뭘 빼주면 돼?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RD에다가 ID 여기 양단간에 여기의 전압 강하 그게 RD 곱하기 ID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V의 RD가 되는 거고 그걸 빼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 구한 것이지. 이건 첫 번째는 VDD는 15V가 되는 거고 RD는 몇이냐 하면은 33.5ohm이래요. 이거 V로 표현한 거는 우리 교재 이거 V는 매번 나타난 거니까 5ohm으로 여러분들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3 써주고 그 다음에 ID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거 계산기 어차피 계산기 쓸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 15 빼기 33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꺽쇠 가로 열고 마이너스 3승은 8.4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8.4V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8.4V. VD는 그래서 8.4V예요. 확인해 보죠. VD가 어딨나? 그래서 VD는 여기 8.4V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다음 지우고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거냐면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교류 출력 전압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교류 출력 전압은 V 아웃인 건데 얘는 교류 회로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교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렇게 커페이터는 이렇게 단락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단락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야. V 아웃은 그리고 증폭률에다가 V in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AV는 전달 컨덕턴스에 RD 써주면 되는데 이거 보니까 RD가 뭐가 되겠어? RD에 그다음에 VIN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RD는 뭘 의미해? 그렇지, RD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접지로 연결된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접지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된 거란 말이지. RD와 그래서 RL이 병렬이다 라는 얘기야. 그 병렬값 구해보면 여기다가 RD는 그래서 RD 플러스 RL에다가 RD 곱하기 RL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거 해주면 RD는 33이래. 33 오hm 플러스 8.2kg. 8.2kg라는 얘기는 8200이죠. 그냥 이렇게 8200 쓸게요. 다음에 곱해줘야겠네. 33에다가 820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병렬 합성 저항값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보면 계산기 써서 구해보면 33 곱하기 8200
나누기 가로 열고 33 더하기 8200 가로 닫고 그래서 는 해주니까 32.87이 나오네. 32.87. 그래서 얘는 약 32.87 오음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겠어요. 제대로 한 거 맞지? 33 곱하기 8200에다가 나누기 저거 해준 거니까. 그러므로 얘는 GM은 몇으로 주어졌냐면 200ml 지맨이래. 그러니까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10의 마이너스 3승에 미리 200ml 지맨에다가 RD가 32.87 32.87 그리고 곱하기 V인 입력이 500mV라고 하나요? 이게 입력이 500mV래. 그래서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 계산해 주면 되네. 그치? 그러므로 해주면 이거 32.87이라고 했지만 요거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할게요. 적용 곱하기 이거 200 해주고 200 그리고 곱하기 500 있네. 여기 500 곱하기 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두 개 해주면 몇이 돼? 10의 마이너스 60네. 10의 꼭세 가로 열고 마이너스 6승 가로 닫고 는 3.28 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3.3볼트 약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얘는 그래서 출력은 3.3볼트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답 맞나 확인해 볼게요. 3.3 3.29라고 표현했났네. 그치? 3.3볼트랑 여기 같죠? 3.29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이제 증가형 인핸스먼트 모스펫 증폭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펫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였냐면은 전달 특성 곡선이 이렇게 뜨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가 V의 임계전압 GS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를 문턱전압이라고 했고 그거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ID였던 것이지. 이때 이 드레인 전류는 ID는 이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거야. ID는 그래서 VGS라는 놈을 얼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렇지 VGS의 문턱 전압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제곱해주면은 우리 드레인 전류식 7-1식을 예를 들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개수 비례상수 K 이렇게 쓰다 이 식을 갖다가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VGS 값을 문턱 전압보다는 크게 해줘야지 이게 이제 드레인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드레인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드레인 전류를 궤환시켜가지고 피드백 시켜가지고 얘를 제어를 하는 그렇게 증폭기를 구성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회로는 지금 전압 분배 바이어스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 8-16은 전압 분배 바이어스된 공통 소스 N채널 E 모스펫 증가형 모스펫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교류 신호원과 게이트 간에는 역시 결합 커페이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력도 이렇게 결합 커페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교류 신호를 우회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커페이터를 달아줬어요. 이런 것들은 JFET나 JFET나 D 모스펫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게이트 전압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전압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압 여기가 V의 GS 전압 그렇지? 이게 플러스 전압이지 0V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전압으로서 VGS는 VGS의 TH 문턱 전압보다 높다라는 얘기지. 얘가 TH니까 V의 GS의 TH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수식은 썼어. 그쵸? 다음에 신호전압이라는 얘기는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전압을 의미하는 거야. 얘가 이러한 교류 파형으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지금 전압 분배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문턱전압 이상으로 여기다 전압을 걸어준 거지. 이제 VDD에서 전압 분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신호전압은 동작점 Q값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뜨는 거에서 임의 동작점 Q에 대해서 VGS Q 이게 이제 여기가 VGS Q잖아. 동작점 Q 여기는 ID의 동작점 ID Q라고 표현한 것이고 요것을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죠. 변동시켜 준다라는 얘기야. VGS를 그래서 상하로 변동시켜 주고 마찬가지로 IDQ에 대해서도 ID를 드레인 전류를 상하로 이렇게 변동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계속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요렇게 내려가면 이때의 드레인 전류는 요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내려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지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이 값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VGS 값이 0V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드레인 전류도 0A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갈 때 이렇게 상하로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문턱 전압 이상의 VGS를 얻기 위해서 전압 분배 바이어스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마 7장에서 배웠던 그 그림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8장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요거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이 이제 이쪽으로 VGS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또한 ID를 풀기 위해 드레인 전류식 7-4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ID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K 값 구한 다음에 지금 여기 전압 분배된 전압 분배된 그 전압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드레인 전류를 우리가 구했었죠. 예제에 그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식 7-4를 이 식을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전압 분배 바이어스 해석을 수행한다 해서 이런 내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압 이득의 표현은 J팻이랑 D모스펫이랑 회로의 경우와 동일하다 해서 Vout은 AV의 V인, GMRD의 V입니다. 또한 게이트 입력 저항은 우리가 J팻에서 알아본 것처럼 그리고 D모스펫에서도 알아본 것처럼 R인 게이트 정의는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류 분의 VGS, IGSS 분의 VGS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호원에서 바라본 전체 교류 입력 저항은 다음과 같다. 교류니까 여기가 커페이터는 단락으로 취급하는 거야. 여기 딱 연결됐고 여기가 접지지. 교류니까 이 전원도 이렇게 해서 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0ohm이고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저항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항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저항이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나? 그치, 왜 무시를 해야지. 왜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커페이터는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단락으로 동작하잖아. 그래서 단락 이렇게 동작하니까 저항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여기 R1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R2가 있는 거고 여기는 R인의 게이트다라는 것이에요. 이 게이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지. 세 개가 해가지고 접지로 다 연결됐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병렬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R1 그리고 R2 그리고 R인 게이트로 해가지고 세 개의 병렬 저항값을 우리는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네. 예제 8-8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8-18에 N채널 JFET, N채널 JPET, 그리고 D모스펫, E모스펫의 전달 특성 곡선이 있다. 곡선에서 VGS가 Q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V 변할 때 드레인 전류 ID 첨두간 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네. 그래서 A번에 대해서는 JPET의 VGS가 동작점 Q점을 근간으로 해서
플러스 1V, 마이너스 1V 변동을 하면 그때 드레인 전류는 어떻게 첨두값이 변하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3V일 때 VGS가 마이너스 3V일 때는 ID는 몇이야? 1.8mA네. 그렇지? 그래서 1.8mA야. 미리암페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마이너스 1V일 때는 ID는 몇이야? 그렇지, 3.4네. 그래서 3.4에서 1.8mm로 변동을 하는 거 아니야, 드레인 전류가. 그쵸? 그리고 VGS도 이렇게 변동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요거일 때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 요거일 때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얘는 몇이 될까? 요거 3.4 빼기 1.8은 1.6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6mA. 뭐가? ID의 피크 투 피크. 첨두관 전압, 전류값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 B번 그림을 보면, 얘는, 동작점 Q점을, 얘는 지금 무슨 바이어스가 되는 것이야? A번 그림은? 그렇지, 이거는, 자기 바이어스 된 거야, 자기 바이어스. JPS는 그래서 자기 바이어스로 우리가 증폭기를 고정하고, 얘는 무슨 바이어스 한 거야? 그렇지, 제로 바이어스 한 거예요, 제로 바이어스. 그리고 얘는 뭐 한 거야? 그렇지, 전압분배 바이어스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FET 구분을 그렇게 딱 하고 계십시오. 정리를 하는 거예요. B번 볼게요. 이제 다시 얘가 동작점이 마이너스 1V에서 플러스 1V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드레인 전류는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1.6mA 맞나 한번 확인할게요. 1.6mA 맞아.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드레인 전류가 2.5mA라는 얘기네. 2.5. 그리고 1V일 때는 몇 암페어라는 얘기야? 5.3mA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5.3 빼기 2.5mA 단위 mA 써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몇이 돼? 2.8이 되겠네. 그치? 5.3이니까. 그래서 얘는 2.8mA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지금 동작점 Q점으로 해가지고 얘는 위에 있을 때가 몇이냐면 3.9네. 그치? 그래서 3.9 빼기 여기는 몇이 돼? 그렇죠. 1.7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7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2.5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는데 2.5로 착각해가지고는 잘못 보고서는 2.5로 빼주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지금 피크 투 피크, 첨두관 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2가 나오고 얘는 2. 그래서 얘는 10번 그림일 경우에는 첨두관 전류는 2.2mA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2.8mA 이렇게 값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벌써 28분이 지났죠? 그래서 예제 8.8 받고 8.9는 좀 쉬었다가 이거 좀 긴데 보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